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죠. 이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떼님, 어서오세요. 그럼 공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살아남은 아이. 프리빅과 4번지에 사는 더즐리 부부는 우리는 완벽하게 평범합니다. 그럼 이만 하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이들은 결코 그 어떤 이상하거나 신비로운 일에 연루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것에는 애당초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남편인 더즐리 씨는 드릴을 만드는 회사인 그런능스의 임원이었다. 그는 덩치가 크고 목이 거의 없다시피 뚱뚱하면서 아주 무성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더즐리 부인은 마른 체격의 금발이었으며 보통 사람의 2배에 가깝게 긴 목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쭉 빼고 이웃들을 염탐하며 긴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유용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더들리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견해로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훌륭한 아들이었다. 이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더즐리 부부에게도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누군가가 그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었다. 누구라도 포터 부부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포터 부인은 더즐레 부인의 여동생이었지만 둘은 오랫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사실 더즐리 부인은 동생이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동생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생의 남편도 더즐리다운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으니까. 포터 부부가 동네에 나타나면 이웃들이 어떤 말을 할지 더즐리 부부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다. 더즐리 부부는 포터 부부에게도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아이는 그들이 포터네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충분한 이유였다. 더즐리 부부는 더들리가 그런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흐리고 칙칙한 화요일. 더즐리 부부가 깨어났을 때만 해도 바깥에 구름 낀 하늘에는 머지않아 이 나라 전체에 이상하고도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암시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즐리 씨는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따분한 것을 고르며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콧소리를 흥얼거렸고 더즐리 부인은 소리를 질러대는 더들리를 아기용 식탁 의자에 앉히려고 씨름하며 신나게 남을 험담했다. 그들 중 누구도 커다란 황갈색 올빼미가 창밖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8시 30분) 더즐리 씨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아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춘 다음 더들리에게도 뽀뽀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더들리가 성질을 부리며 벽에다 시리얼을 집어던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썽꾸러기. 더즐리 씨는 집을 나서며 기분 좋게 껄껄 웃었다. 그는 자동차에 올라 후진해서 4번지를 빠져나갔다.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퉁이에서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도를 읽고 있었다. 아주 잠깐 더즐리 씨는 자기가 무엇을 봤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보려고 고개를 획 돌렸다. 프리빗가 모퉁이에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있기는 했지만 지도는 보이지 않았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햇빛 때문에 헛것을 본 게 틀림없었다. 더즐리 씨는 눈을 깜빡이고 고양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고양이도 그를 마주 보았다. 모퉁이를 돌아 도로를 달리면서 더즐리 씨는 거울로 고양이를 지켜보았다. 이제 그 고양이는 프리빗가라고 쓰인 표지판을 읽고 있었다. 아니, 표지판을 보고 있는 거겠지. 지도든 표지판이든 고양이는 읽을 수 없으니까. 더즐리 씨는 고개를 젓고 머릿속에서 고양이를 지워버렸다. 시내로 차를 몰아가며 그는 오늘 따냈으면 하는 드릴 대량 주문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내에 접어들 때쯤 뭔가 다른 뭔가가 드릴을 머릿속에서 몰아냈다. 여느 아침과 같이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었으므로 더즐리 씨는 이상한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망토 입은 사람들이라니. 더즐리 씨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도저히 참아줄 수 없었다. 요즘 젊은 애들 옷 입는 꼴하고는 더즐리 씨는 이것도 웬 멍청한 새로운 패션일 거라고 생각했다.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던 더즐리 씨의 시선에 그 괴짜들 중에서도 꽤 가까운 곳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잔뜩 흥분해서 서로 귓속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더즐리 씨가 보니 그중 몇몇은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였다. 우라가 치밀었다. 뭐야, 저 남자는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에메랄드색 망토를 입고 있잖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지만 다음 순간 더즐리 씨는 문득 이것이 사람들의 눈깃을 한번 끌어보려는 멍청한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모금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래, 그렇겠지. 자동차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몇 분 뒤 더즐리 씨는 그러닝스 주차장에 도착했다. 머릿속에는 드릴 생각이 돌아와 있었다. 더즐리 씨는 10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항상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날 아침 드릴에 집중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더즐리 씨는 대낮에 부엉이며 올빼미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저 아래 거리의 사람들은 달랐다. 부엉이와 올빼미가 연달아 머리 위로 빠르게 날아가자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한밤중에도 부엉이 한 마리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더즐리 씨는 완전히 평범한 부엉이도 올빼미도 없는 아침을 보냈다. 그는 5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중요한 전화를 몇 통 더 걸어 고함을 쳤다. 점심시간 전까지만 해도 더즐리 씨는 매우 기분이 좋았으며 점심시간이 되자 디지개를 켜고 길을 건너가 맞은편 빵집에서 범빵이나 하나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 빵집 앞에 모여 있는 걸 보기 전까지만 해도 더즐리 씨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 곁을 지나며 더즐리 씨는 그들에 대해 환한 눈초리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왠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다. 이 사람들도 흥분해서 수군대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금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말 몇 마디가 들린 건 커다란 도넛이 담긴 봉투를 움켜쥐고 그 옆을 지나쳐갈 때였다. 포터네래.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래. 그 집 아들 해리가. 더즐리 씨는 우뚝 멈춰섰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뭔가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속삭이는 사람들 무리를 돌아보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더즐리 씨는 전속력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 자기 사무실로 올라간 뒤 비서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전화기를 들어 집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거의 다 눌렀을 때쯤이야 마음을 바꿨다. 그는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콧수염을 매만치며 생각했다. 아니, 무슨 멍청한 짓을. 포터는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었다. 장담한 건데 해리라는 아들을 둔 포터라고 불리는 부부는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조카 이름이 해리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그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비일지도 모른다. 헤럴르라거나. 아내를 걱정시킬 필요는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 동생 얘기만 나오면 항상 언짢아 하는 사람인데 아내를 탓할 일도 아니었다. 그에게 그런 동생이 있었더라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저 망토 입은 사람들은 더즐리 씨는 그날 오후 드릴에 집중하기가 더 힘들었고 5시가 되자 깊은 수심에 잠겨 건물을 나서다가 바로 눈앞에 있던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미안합니다. 조그만 노인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자 더즐리 씨는 툴툴대듯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는 그 노인이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바닥에 나동그라질 뻔했는데도 노인은 전혀 언짢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만큼 꽥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 오늘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을 때니까요. 기뻐합시다. 마침내 그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오늘처럼 행복하고 또 행복한 날은 선생 같은 머글들도 축하해야지요. 그러더니 노인은 더즐리 씨의 허리를 한 번 꽉 끌어안고는 가버렸다. 더즐리 씨는 그 자리에 북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포옹을 당했다. 뭐 그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더즐리 씨를 그렇게 부른 것 같기도 했다. 당혹스러웠다. 더즐리 씨는 이게 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길 바라며 서둘러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상상이란 것을 탐탁잡게 생각하는 더즐리 씨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소망이었다. 4번지 진입로에 들어서면서 처음 눈에 들어온 광경도 그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침에 봤던 얼룩 고양이는 이제 더즐리 씨의 정원 담장 위에 앉아 있었다. 분명히 같은 고양이였다. 눈 주위에 똑같은 무늬가 있었으니까. 쉿! 쉿! 더즐리 씨가 큰 소리를 냈다. 하지만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근엄한 눈빛으로 더즐리 씨를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저게 평범한 고양이가 할 법한 행동인지 더즐리 씨는 이문스러웠다. 더즐리 씨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더즐리 부인은 썩 괜찮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점심 식사 내내 옆집 여자가 딸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는 얘기며 더즐리가 새로운 단어 싫어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관해 시시콜콜 늘어놓았다. 더즐리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더즐리 씨가 더들리를 재우고 거실에 들어서자 마침 저녁 뉴스의 마지막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지의 조류 건찬자들이 전국의 부엉이와 올빼미들이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왔습니다. 부엉이와 올빼미는 보통 방에 사냥을 하고 대낮에는 눈에 띄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은 해가 뜰 때부터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수백 건이나 목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들이 갑자기 수면 패턴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살짝 웃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럼 짐 맥커핀 기상캐스터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부엉이 소나기가 내릴까요, 짐? 글쎄요, 테드. 기상캐스터가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부엉이와 올빼미만이 아닙니다. 켄트, 요크셔, 던디 등 각지의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어제 예보했던 비 대신 별똥별이 쏟아졌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벌써부터 봄파이어 나이트, 11월 5일의 밤, 1605년 가이포스크라는 사람이 영국 의사당을 폭파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을 기념해 모닥불을 피우고 불꽃놀이를 한다. 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봄파이어 나이트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에는 확실히 비가 내릴 겁니다. 더즐리 씨는 안락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었다. 영국 전역에 별똥별이라니. 대낮에 날아다니는 부엉이들이라니. 망토를 입은 수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또 뭐고. 그리고 그 수군거림. 포터 가족에 대해 소곤거리던 그 소리는. 더즐리 부인은 차 2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좋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더즐리 씨는 초조하게 몸을 가다듬었다. 피투니아, 당신 최근에 처제한테서 소식 들은 적 없지? 더즐리 씨가 예상한 그대로 더즐리 부인은 무척 놀라고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어쨌든 평소에 두 사람은 피투니아에게 동생이 없는 것처럼 굴었던 것이다. 없는데요? 더즐리 부인은 날카롭게 대꾸했다. 왜요? 아니, 뉴스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더즐리 씨는 옹얼거렸다. 부엉이니 별똥별이니 그리고 오늘 시내에 우스꽝스러운 차림을 한 사람들이 꽤 많기도 했고. 그래서요? 더즐리 부인은 쏘아붙였다. 그냥 내 생각인데 어쩌면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알잖아. 처제네 무리하고 말이야. 더즐리 부인은 꽉 담은 입술 사이로 차를 홀짝였다. 더즐리 씨는 용기를 내서 포터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까지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감히 그런 짓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그 자신이 낼 수 있는 한 가장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제네 아들 말이야. 지금 더즐리랑 비슷한 나이 아닌가? 그럴걸요? 더즐리 부인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이 뭐랬더라? 하워드 맞지? 해리요. 형편없고 흔해 빠진 이름이죠. 내 생각에는. 아, 그래. 더즐리 씨가 말했다. 심장이 섬뜩하게 쿵 내려앉았다. 맞아. 내 생각에도 그래. 응. 더즐리 씨는 침대로 올라가면서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즐리 부인이 욕실에 가 있는 동안 그는 슬그머니 침실 창문으로 다가가 앞들을 내다보았다. 그놈의 고양이가 아직도 거기 있었다. 꼭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프리빗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의 지나친 상상일까? 이 모든 일이 포터 부부와 관련되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치들이 더즐리 부부의 친척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지. 그런 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더즐리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다. 더즐리 부인은 금세 잠들었지만 더즐리 씨는 잠들지 못한 채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에 마음을 놓았다. 만일 포터 부부가 정말 관련되어 있더라도 더즐리 부부에게 접근해올 이유는 전혀 없었다. 포터 부부는 그와 피투니아가 그리고 그들 족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와 피투니아가 절대 거기에 말려들 리는 없었다. 더즐리 씨는 하품을 하고 돌아 누웠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더즐리 씨는 불편하게나마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바깥 담장 위의 고양이에게는 졸린 기색이 전혀 없었다. 고양이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앉아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프리빗과 저쪽 몽퉁이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옆 골목에서 자동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도, 부엉이 2마리가 머리 위로 휙 날아갔을 때도 고양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고양이가 조금이나마 움직인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고양이가 지켜보고 있던 길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너무 갑작스럽고도 조용하게 나타났기에 땅속에서 솟아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고양이는 꼬리를 움찔거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브리빗가에 이런 남자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력에 허리띠에 밀어 넣을 수 있을 만큼 긴 은빛 머리카락과 은빛 턱수염으로 보아 나이가 꽤 많은 게 틀림없었다. 그는 땅에 쓸린 만큼 긴 로브와 보라색 망토를 입고 버클 달린 굽 높은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는 그의 밝고 또렷한 푸른 눈이 반달 모양 안경 너머에서 반짝거렸다. 코는 매우 길었고 최소 2번은 부러진 적이 있었던 것처럼 구부러졌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알버스 덤블도어였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이름부터 부츠에 이르는 그의 모든 것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거리에 막 도착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뭘 찾는지 그는 망토 안을 뒤지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린 듯 갑자기 눈을 들어 여전히 길 저편에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를 쳐다보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 고양이 모습이 덤블도어를 즐겁게 한 모양이었다. 그가 킥킥 웃으며 중얼거렸다.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덤블도어는 안 주머니에서 찾고 있던 물건을 발견했다. 은재 라이터처럼 보이는 물건이었다.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 그것의 뚜껑을 열더니 그 물건을 공중에 들어올려 찰칵 눌렀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가로등이 희미한 펑 소리를 내며 꺼졌다. 다시 한번 찰칵 누르자 그 다음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덤블도어는 거리 전체에 빛이라곤 먼 곳에서 그들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바늘구멍 같은 두 눈만 남을 때까지 그 물건을 12번 찰칵찰칵 눌렀다. 누구든 지금 창밖을 내다본다면 남의 일에 눈을 초롱초롱 빛내는 더즐리 부인조차도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덤블도어는 그 물건을 다시 망토에 집어넣고 4번지 쪽으로 걸어가 담장 위 고양이 옆에 앉았다. 잠시 후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뵙네요. 맥고나걸 교수님. 덤블도어가 고개를 돌려 얼른 고양이에게 미소 지었지만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덤블도어는 꽤 엄격해 보이는 여자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의 눈 주위에 있던 무늬와 똑같은 모양의 정사각형 안경을 끼고 있었고 색깔만 에메랄드색으로 다를 뿐 덤블도어와 같은 망토 차림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바짝 올려 묶었다. 그녀는 무척 심란해 보였다. 저인 줄은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친애하는 교수님. 내가 여태껏 살면서 그렇게 뻣뻣하게 앉아있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 담위에 앉아있다 보면 교수님도 뻣뻣해지실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루 종일이라뇨? 이날을 축하하지 않고요? 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잔치며 파티며 수십 번은 거친 것 같습니다만. 맥고나걸 교수는 화가 난 듯 코웃음 쳤다. 아, 그래요. 다들 축하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거죠. 뭐 좋아요. 그녀가 조바심이 나는 듯 말했다. 다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럴 리가요. 머글드조차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머글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녀는 더즐리네 집 컴컴한 거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획 골렸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부엉이 떼며 별똥별. 글쎄요. 머글들도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아요. 뭐라도 눈치챘겠죠. 켄트에 별똥별이 떨어지다니요. 틀림없이 디덜러스 디글짓일 겁니다. 도대체 상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11년 동안 축하할 만한 일이라곤 전혀 없었잖아요. 그거야 저도 알죠. 맥거나글 교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제정신을 놔버릴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아주 대놓고 부주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대낮에 먹을 옷도 안 입고 거리를 할부하면서 소문을 주고받더군요. 그녀는 이쯤에서 덤블도어가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듯 그를 날카롭게 곁눈질했지만 덤블도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맥거나걸 교수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이 마침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이 날에 머글들이 우리에 관한 것을 모두 알게 된다면 퍽이나 좋겠군요. 그건 그렇고 그자는 정말로 사라진 거겠죠, 덤블도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고마워해야 할 일이 많아요. 셔벗 레몬 하나 드실래요? 뭐요? 셔벗 레몬이요. 머글들이 먹는 사탕 같은 건데 꽤 마음에 드는군요. 아니요, 됐어요.
지금 셔벗 레봇 따위에 신경 쓸 때냐는 듯 맥고나걸 교수가 싸늘하게 말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정말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 친애하는 교수님처럼 분별 있는 분께서는 당연히 그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니 뭐니 나는 11년 동안 그자를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왔어요. 볼트모트라고 말이죠. 맥고나걸 교수가 움찔했지만 서로 달라붙은 셔벗 레몬을 떼어내던 덤블도어는 눈치채지 못했다. 계속 그 사람이라고만 부른다면 모든 게 너무 헷갈릴 겁니다. 나는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겁먹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더군요. 교수님이야 그러시겠죠. 반쯤은 화가 난 듯, 반쯤은 존경스러운 듯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요. 볼트모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교수님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요. 과찬이십니다. 덤블도어가 차분하게 말했다. 볼트모트는 내가 절대로 갖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 그런 힘을 쓰시기에는 교수님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이죠. 어두워서 다행이네요. 펌프리 선생님한테 새로 장만한 귀마개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얼굴이 빨개진 적이 없는데. 맥거나걸 교수가 덤블도어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사방에 퍼진 소문들에 비하면 부엉이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다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자가 왜 사라졌는지, 마침내 그자를 가로막는 게 뭔지. 맥거나걸 교수는 가장 말하고 싶어서 안달하던 바로 그 문제, 차갑고 딱딱한 담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진짜 이유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고양이일 때나 사람일 때나 덤블도어를 지금처럼 뚫어지게 쏘아본 적은 없었다. 다들 뭐라고 하든 덤블도어가 사실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믿지 않을 기세였다. 그러나 덤블도어는 셔벗 레몬을 하나 더 고르느라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하고 그녀가 밀어붙였다. 어젯밤 볼트모트가 고드릭 골짜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포터 부부를 찾으러 갔다는요. 소문으로는 릴리와 제임스 포터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죽었다던데요. 덤블도어는 머리를 숙였다. 맥고나걸 교수가 숨을 헉 들이켰다. 릴리랑 제임스가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요. 알버스. 덤블도어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압니다. 알아요. 덤블도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맥거나걸 교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 말로는 그자가 포터 부부의 아들 해리를 죽이려 했다는군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 작은 아이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해리포터를 죽이지 못하자 웬일인지 볼트모트의 힘이 약해져 버렸대요.
그게 그자가 사라진 이유랍니다. 덤블도어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인가요? 덤블도어 교수가 더듬거렸다. 그렇게 온갖 짓을 저지른 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 작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자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대체 해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린 짐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오늘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책 낭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